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이 심해졌죠.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 힘든 시기에 2차 전지 투자 또 주식 투자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7월 26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전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기고 포스코홀딩스가 75만 원 넘겼어요. 점심 먹고 와보니까 뭐 다 파란색으로 급락을 했던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7월 26일자 일단 뭐 에코프로부터 말씀드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기관은 한 13만 주 정도 샀고요. 외국인 1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쇼커버 물량도 있지만 사실 개인도 연초에 사서 수익 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뭐 300%, 400%, 500%, 심지어는 뭐 900%까지 나신 분들 중에는 사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차익 실현한 물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개인 투자자라고 우린 26년까지 똘똘 뭉쳐서 절대 안 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발빠르게 좀 변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잘하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쇼커버 때문에 어찌됐건 아주 거대한 물량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일부 예측한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사 중에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 시류에 잠깐 편승해가지고 사서 어차피 쇼커버 들어올 거니까 쇼커버 들어오는 시점에 한 뭐 1, 2주 텀 보고 기간의 일부 좀 단타 물량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빠질 때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파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은 운용사 쪽에서도 일부 물량을 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사실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론 기간도 뭐 10만 주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거의 15만 주에서 20만 주 가까이 팔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뭐 동시 순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뭐 딱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뭐 특정 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냥 기관, 외국인,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특정 뭐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뭐 1조 가까이 근데 1조 가까이 들고 있으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1조 들고 있는 개인이면 그건 일반 개인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1000% 가까이 수익 난 그 계좌에서 원래 1조 들고 있었는데 한 거의 이틀 말씀 주신 26일하고 27일에 걸쳐서 한 7천억 정도가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그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개인 계좌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그냥 수급 주체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른데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만 딱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사실 금융투자, 보험, 그다음에 투신, 그다음에 뭐 연기금 그리고 일부 사모펀드가 다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가 보통 단기 트레이닝 성향이 큰데 금융투자하고 보험,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팔았는데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26일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특히 기관에서 물량 자체가 지금 380만 주 정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그래서 좀 더 컸고 기관에서는 역시나 단타치는 이제 금융투자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판매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 수급이 10만 주 넘게 팔았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반면에 또 포스코 퓨처엠은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26일 날. 그래서 이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되는데 주 매도 세력은 포스코 그룹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이 외국인이 주 매도 세력이었고 물론 기관도 팔았지만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샀다. 외국인은 26일 날도 83만 주를 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6일 날 에코 63만 주 정도를 샀으니까 또
철저하게 반대되는 거죠. 에코프로랑 BM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팔고 일부 수익 많이 난 개인이 좀 팔았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정리하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개인 중에 기관은 소폭 팔고 개인은 샀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러니까 그룹사별로 다른 거고 개별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날 26일하고 27일날 유독 매도 물량 자체 절대량 규모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28일, 31일날은 또 그대로 또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뭐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뭐 공매도 잔량 잔고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사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거나 2차 전지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그 밸류를 주는 거는 실제 2차 전지가 매출이 찍히는 24년 말이나 25년 초로 그때를 보고 아마 밸류에이션을 외국인이 주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 당장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이 안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직은 철강회사를 본다 이거죠? 아직 철강회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도 오늘 또 주가 많이 빠져서 빠지는 거 기준으로 하면 13배 정도면 2차 전지 밸류를 받는다고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따가 뭐 공매도 현황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매도로 3개월 전에 샀던 거, 6개월 전에 샀던 거, 12개월 전에, 1년 전에 샀던 물량들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복했으니까 일부 손실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가격대에서 또 일부 다시 치는 수량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도 뭐 8천억 넘게 엄청 많이 그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8천억 넘게 남아 있고 BM도 8천억 넘게 남아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기관이 주 매도 세력의 좀 그건 것 같고요. 포스코는 역시 외국인이 주 매도 세력의 공범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건 아마 네. 그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맞습니다. 네. 올랐다가 네네네. 또 일사불란하게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뭐 한 몸처럼 움직이지? 네네네. 라고 하는 인상을 받아서 놀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무차입으로 불법 공매도 계속 그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에 보면은 뭐 근데 정작 엄청 큰 운용사나 큰 데는 안 하고 보니까 규모가 작은 소위 말하는 중소 운용사들만 타겟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1시 20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던지는 말씀 주신 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물량이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기관들끼리 약속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약속을 했던 그래서 그거는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2차 전지 장세가 뭐 조금 변했다고 봐야 합니까? 뭐 숨고르기, 박스권 진입,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단기간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수급으로 오른 부분이 좀 정상화가 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급으로 올랐다는 거는 뭐 쇼스키드가 나거나 뭐 쇼커버링을 하면서 쇼커버링 물량으로 이제 급하게 갚은 물량은 사실 상당폭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을 말씀드리면 요 표를 보여주실 텐데요. 에코프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6개월 전에 이제 물량이 95.98%가 요 대비율이라는 게 실제 공매도 가진 세력의 단가보다 오른 상승률이거든요. 에코프로가 95.98% 상승했기 때문에 손실인 거죠, 공매도 세력은. 거의 원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거의 100%에 가깝게 손실이 났고요.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48.8%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지났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9.7%로 손실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상환을 한 거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3.7%로 손실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달치를 보니까 급격하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에코프로는 49% 손실률에서 마이너스 5.4% 손실률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에코프로의 급격한 쇼커버가 들어오기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상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쇼커버에 의한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1월달 대비해서는 지금 1% 손실 중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 산 평단가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빠지는 순간부터 에코프로 BM은 이제 공매도 친 세력이 수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더 뭐 쇼커버 물량이 나와서 뭐 그때처럼 6월 말부터 7월 달 시세처럼 불을 뿜을 거야라고 기대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 대비율 보시면 알 수 있고 포스코 그룹은 조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대비율이라는 거는 주가가 오른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한 달 대비로 봤을 때는 3% 정도 마이너스로 포스코홀딩스도 급격하게 손실률이 공매도 세력이 줄어든 거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34%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오히려 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쇼커버링에 의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쇼커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침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조단위니까 이거 쇼커버 들어오겠지 하는데 지금 사실 실제 이 현황을 대비율로 까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공매도가 주가가 빠진 바람에 4%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3% 정도니까 현재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그렇게 급격하게 쇼커버링 물량은 들어왔지만 포스코 그룹은 쇼커버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이 숫자 체크나 팩트 체크로 해봤을 때는 쉽진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지금 2차전지 밸류를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철강 커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확대될 거라 이제 수산화 리튬의 밸류만 몇 조 밸류를 줘야 된다. 그걸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목표가를 지금 대거 올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완전히 이제 2차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미 기간의 시각이 바뀌었고 긍정적인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밸류를 지금 애드해서 주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도 현재는 안 주지만 앞으로 줄 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15년 뭐 18년 그때 40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0% 후반까지 빠졌거든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줄일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엄청나게 외국인이 팔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2, 3년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정상화되는 수준만 들어와도 거의 포스코홀딩스가 평균 외국인 그 지분율이 한 47%에서 48% 되거든요. 그거랑 지금 현재 지분율이랑 거의 20% 가까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팔고 있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하신 분들, 네, 뭐 주로 외국인이죠. 네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철강 밸류 그거 말고 이제 그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양극재를 포함해서 장비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셀 회사들 이 세 개 회사들이 너무 같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국내 2차전지 회사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 보면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물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비싼 건 또 비싼 그 값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회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매출과 이익과 캐파가 50% 계속 성장하는데 그럼 단순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랑 밸류에이션이랑은 같은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가 같이 이익의 함수까지 같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을 단기간에 수급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재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2차전지 업체, 국내 업체들을 비싸게 보고 있지만 지금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오늘 같은 날 폭락 가까이 하다시피 많이 빠지는데 그럼 또 다시 또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계속 돌고 변하는 거니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펀더멘털에 큰 변화 없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은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연초 대비하면. 네. 그러면 그 가격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숫자가 계속 찍혀줘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셀업체 실적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SDI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요 표 보여주실 건데요. 삼성 SDI 첫 번째 표입니다. 이게 2분기가 지금 4,502억이 나왔거든요. 전년도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역시나 4,502억 사상 최대 실적 찍었고요. 영업이익률은 7.7%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생산세액공제 AMPC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삼성 SDI 매출 계속 5조대 찍고 있습니다. 올해 5조 8,406억을 찍었거든요. 분기 최대 매출이고요. 매출 성장률로 치면 전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보통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10% 정도 성장했고 매출 분기 절대 규모 자체도 최대 실적이고요. SK온은 실적이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7조 찍었어요. 작년에 2조 5천억이니까 250% 넘게 증가한 거죠. 저희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만 볼 건데요. 물론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적자폭은 엄청나게 줄였고요. 1,315억 적자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에는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단의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매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1억 1,930억 나왔고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1.8% 깨졌는데 4.4% 나왔습니다. 요거는 포스코 첫 번째 표 보여주실 거고요. 두 번째 역시 핵심은 이 에너지 소재 사업부입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에 양극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 1분기에 영업이익률 2.1%에서 2배 넘는 4.5%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75억, 매출도 역시 최대 8,425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가 우려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도 아마 판가 우려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판가는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4분기의 정상화를 공통적으로 여의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업계에 확인해봐도 4분기부터 판가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사업부 영업이익률 6%대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이 안 꺾이고 있고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역시 역대 최대 1,961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 93억 나왔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MLCC 부품과 그 양극재 출하량과 판가 역시도 덜 빠지면서 IT 부품 쪽이랑 양극재 사업 모두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셀단 나온 거, 그 다음에 양극재단 나온 거 실적 나쁘지 않고 지금 선방하고 있다. 다만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지금 1분기 때부터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실제 숫자가 나오는 거 3분기,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2분기보다 3분기 판가가 떨어질 거야 해서 그 펀더멘털이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7월 26일 가격 변동을 보고 자, 그날 그 이상의 큰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제 이 정고점 깰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충분히 좀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들어온 물량은 뭐 펀더멘털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수급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공매도 현황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쇼커버에 의해서 상당폭 상승한 부분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하신 대로 더 수급이 들어오려면 지금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 측면에서는
아까 포스코 그룹도 확인해 봤을 때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확인해 봤을 때 그 쇼커버로 한 공매칭 물량 자체가 지금 큰 손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당분간은 조금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문제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봤던 거는 사실 그 초전도체 관련돼서 그쪽으로 일부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초전도체의 핵심인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주소가 뭐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뭐 빌라 주소로 돼 있고 사실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갔던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한 쏠림이 또 일부 다시 정상적인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수급 보니까 여전히 또 초전도체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강한 거 보면 아직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쏠려다니는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어느 게 더 숫자 측면에서 매력적일까,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주가가 부진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털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2차 전지 펀더멘털이 더 강하냐, 반도체 펀더멘털이 더 강하냐 하면 압도적으로 2차 전지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보면은 이익은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고, 네. 결국은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뭐 수급을 네. 이긴다. 네. 이건 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증권가에서는 뭐 증명된 어떤 맞습니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가 당분간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이슈에 의해서 좌우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수급 이슈에 대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공매도하고의 그 치열한 그 세력 다툼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밟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일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과도하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랑 다르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수급의 개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간간히 이제 공매도 얘기는 하셨지만, 한번 주요 2차 전지 종목들, 뭐 대차거래, 공매도 현황,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매도 이슈에 따라 저희가 너무 심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저희가 나올 때마다 체크는 계속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KRX 정보 데이터의 개별 종목 공매도 현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종합 정보 체크가 가능하시고 3일 전 거까지 데이터가 나오고요. 불과 7월 13일, 에코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136만 주에서 지금 73만 주, 정확하게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치면 1조 3천억에서 8천억까지 줄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량 대비 금액이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한 주가가 빠져서 주가 하락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쇼커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갚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상당히 에코프로보다 저는 변동폭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부는 갚고 또 일부는 다시 치고, 일부 갚고 다시 치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절대량 자체는 1조 4천억까지 늘었다가 한 8천억대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수량 자체는 또 그렇게 엄청나게 줄진 않았습니다. 수량 자체는 지금 214만 주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7만 주에서 200만 주까지 늘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일부 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잔고 금액으로 치면 1조대입니다. 지금 2천억대에서 지금 1조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요. 5배 이상 포스코홀딩스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만 주에서 158만 주였거든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한 7천억대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집중 타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꾸준히 지금 20만 주 넘게 지금 잔고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1조 4천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상환한 거를 지금 포스코 그룹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 세력 다툼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2차 전지 조정을 끊느냐 여쭤봤고 네.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가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흐름 한번 그냥 네. 김 대표님 나름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이 우스갯소리로 그 종목 간의 차별화는 엄청나게 심화될 건데 포스코홀딩스 막 공매에 엄청 치는 거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부정적인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갈아타는 세력은 전 충분히 많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 좀 강남 뭐 그 PB를 안 낀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강남의 그 사모님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월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씩 샀다면 지금은 그거 수익 많이 내셔서 갈아타서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가자 하면서 지금 200억, 300억씩 사신다고 하거든요. 그 수량도 있고 두 번째는 일부 지금 계속 막 욕먹으면서 못 담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지금 한 2, 3일 동안 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다 그냥 막 박살 나니까 아마 요때가 기회다라고 분명히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사는 변심, 기관들 내에서도 변심해서 저는 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사서 수익 좀 냈거든요. 수익 좀 냈는데 삼성전자가 주춤하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가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사실 낼 만큼 냈는데 여기서 9만전자, 10만전자 갈려면 진짜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소위 말한 지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이 HBM, AI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폭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비메모리 쪽에 TSMC보다 뭐 사실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그 가동률이 사실 안 나오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의도에서 희망회로 돌리는 거는 가동률 일부 회복되는 거가 다시 고객사들이 일부 TSMC 너무 독점으로 주니까 그 독점 주는 물량의 일부를 좀 삼성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뭐 친구들 많으니까 확인해 보면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 기대감으로 땡겼지만 여기서 더 가려면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4조 4천억 적자 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더 외국인이 그 반도체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더 엄청나게 좋은 뉴스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 좀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또 정상화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아직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나 이 정도 가격대 오면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거는 꼭 개인에만 해당되는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지금 수익 나서 갖고 계신 분들도 600% 수익 났다가 뭐 500%로 깨지긴 했지만 그걸 굳이 아직 팔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맨 초반에 일부 변심한 세력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개인들의 투심이 굉장히 똘똘 뭉쳐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한 그렇게 뭐 저는 급락이 나오거나 사실 그러니까 급락보다 차라리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금야금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그러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돌이켜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시기별로 뭐 뜨거웠던 주도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주도주들이 조정이나 우여곡절 없이 그냥 밋밋하게 쭉 올라간 경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억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등락이라는 거는 늘 벌어지는 일인데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유독 뭐 좀 민감하다고 할까요? 그게 워낙 최근에 많이 그냥 쭉 올라와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2차 전지가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대체할 만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 업종이 사실 없어서 너무 쏠림 현상도 과도하게 심화됐고 그리고 또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편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또 변동성을 더 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고속도로 쫙 달리다가 네. 국도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너무 찰진데요. 진짜 딱 지금 국도로 들어와서 지금 다시 고속도로를 진입하냐 마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저희가 물론 주가 빠진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가장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제가 뭐 존경하는 서장현 대표님도 말씀하신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밸류체인 활성화,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을 이 회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위한 실제 어떻게 캐펙스 투자, 그 다음에 실제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포화 상태인지 그런 걸 꼼꼼히 다 따져보면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거든요. 주가는 과도하게 올랐지만. 그러면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매력적인 산업을 찾기에는 아직 매력적인 산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2차 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숫자가 안 찍히는 거죠.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변동성은 그건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먹고 사는 그 유기체 같은 거거든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주도주의 자리를 놓을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반도체한테 그렇게 주도주의 자리를 뺏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나 로봇은 조금 더 긴 2차 전지보다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당장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5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AI나 로봇은 당장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한다고 해도 2차 전지랑 숫자 자체의 절대적인 레벨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나는 거고요. 반도체는 2차 전지만큼의 숫자 레벨이 나오지만 변동폭이 너무 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이슈 체크를 하셔야죠. 숫자 체크도 하시고. 근데 매일매일 이슈 체크하고 숫자 체크했을 때 거기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그 소위 말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 숫자 말씀 주신 그 본질, 기업의 본질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거를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 공부해 볼 만한데 이 회사도 단기간에 소리 소문 없이 4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충분히 조정의 여지는 나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업은 계속 펀더멘탈이 커지는 회사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로 보기엔 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회사, 히든 챔피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